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은 그동안 대규모 외부 자본에 의존한 관광시설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영세한 향토기업과 도민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주도가 지역 주민과 향토기업이 주도하는 이른바 마을 주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공동목장 10만 평 부지의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섰던 제주시 조천읍 대을 1위. 하지만 투자업체와의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투자 유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마을에서는 자체 개발도 생각해봤지만 자본 조달이 쉽지 않고 개발 이후 경영 문제도 만만치 않아 결국 포기했습니다. 행정주관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믿을 수 있는 기업체를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돼야.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례까지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특별개발 우대사업, 이른바 마을 주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별개발 우대사업은 외부 자본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마을이나 향토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에 자금과 기반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6차 산업형 사업과 향토 자원을 활용한 제조업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이 연계된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결국 지역이 고용 창출과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수급 불안정과 가격 파동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농산물을 가공, 수출하는 방안도 마을 주도 사업의 모델로 개발할 예정이어서 1차 산업의 활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국을 방문해 달라진 투자 유치 정책을 설명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꾀하는 제주도의 투자 정책을 중국 언론과 기업인들에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 초고층 드림타워 건설을 계획 중인 리디그룹 본사를 방문해 수출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오창수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제주도 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창수 예정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고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제주 현안에 대한 견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 MBC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생방송합니다. 정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재심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 재심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논란이 됐던 첨예한 이슈인데요. 재심사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최근 보수 성향 단체인 제주 4.3 정립 연구유족회가 정부의 재심사를 요구한 희생자는 모두 100여 명.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한 기준인 남노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와 무장대 수계급 등 자유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최근 도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사들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며 재심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무고한 희생자들이 희생자로 있어야지 그런 살인, 방화 그렇게 한 사람들이 희생자로 있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4.3 단체들은 정부가 희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사들은 이미 제외됐다며 재심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보수단체들이 여러 차례 위헌과 무효 소송을 내고도 모두 패소하자 또다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문제가 있다는 희생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재심사가 시작될 경우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것은 기준 또한 그분들이 제기하는 기준 또한 모호하고 그런 것들은 또 제2, 제3의 이런 재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4.3 중앙위원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재심사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재심사를 둘러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 실내에서 숯불을 피우거나 가스나 석유 난로를 틀어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집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6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이송됐습니다. 마당에서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은 뒤 남은 숯을 거실에 놓아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의 이제 간단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호흡곤란이라든가 심한 경우에는 신경학적 변화로 경기를 한다든가 심장이나 신장에 영향을 줘서 치명적인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숯불을 피워봤습니다. 10제곱미터가량 되는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우자 일산화탄소 농도가 3분도 안 돼 40ppm을 넘고 10분가량 되자 300ppm 가까이 치솟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기 중에 10ppm만 있어도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고 1000ppm 정도에서 20분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약 5%의 일산화탄소만 있어도 5분 또는 1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숯불 등을 이용할 때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용해 주시고 특히 캠핑을 하면서 텐트 안에서 숯불을 피우거나 가스나 석유 난로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난방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닿는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데요. 오늘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턴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5도에서 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대정의 기온 4도, 한림과 고산 5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의 기온 5도로 출발해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네, 현재 성판액의 기온 영하 2도, 윗세오름 영하 9도 나타내고 있고요. 섬적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종일 10도를 밑돌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모습이고요.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풀리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71만 6천 원, 서귀포시 축협 서귀포시 부녀회 장계심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서귀포시 축협 남원읍 부녀회 박춘자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삼정종합건설 하인규 대표이사가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군 복무 중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돌 하르방이라 놀림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육군에 입대한 뒤 자살한 현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2,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이 출신 지역을 이유로 현 씨를 괴롭혔는데도 지휘관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교육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했지만 문자 메시지 발송을 규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중산간 지역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평화로와 제1, 2 산록도로, 남조로, 상류지역 등 38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하수 허가와 취수량 제한을 통해 중산 간의 난개발을 억제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